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고 긴 이야기 중 하나는 고개 숙인 여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이름은 지수입니다. 어느 날 지수는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느라 학교 도서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밤 11시를 넘어서자 도서관의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문을 닫을 시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책과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캠퍼스를 가로질러 기숙사로 가는 길은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는 도중 지수는 왠지 모르게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나빠져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숙사 근처에 다다랐을 때 길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여자가 길가에 서 있었는데 목이 없는 것처럼 고개를 아래로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자연스럽지 않아서 지수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겁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이상한 장면이었지만 지수는 괜히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고개 숙인 여자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 있지? 보고 있지? 지수는 그 소리에 오싹해져 더 발걸음을 빨리 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온통 그림자로 덮여 있었고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빨갛게 충혈된 눈동자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지수는 여자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보고 있다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등을 돌려있는 힘껏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건물에 거의 다다랐을 때까지 그 여자의 위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기숙사 방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침대에 웅크려 떨고만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창문 너머를 내다봤지만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이 되어도 그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수는 학교를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그 여자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비슷한 위치였고 같은 모습이었으며 점점 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급기야는 꿈에까지 나타나 지수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지수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숙인 여자의 정체나 목적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수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 장소를 피하거나 혼자서는 다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자의 목격담은 점점 사라져갔고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로 끝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늦은 밤 그 길을 지날 때면 차가운 시선이 느껴진다고 하곤 합니다. 그 원혼의 전설이 과연 끝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 그 길을 지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흉가 체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버전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그 중 하나를 길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한 여름밤 대학생들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 4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과에 속해 있었지만 학기 중에도 여러 번 함께 시간을 보낼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평소처럼 그들은 야식거리를 사고 친한 친구의 자취방에 모여 한밤중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한 친구가 문득 흉가 체험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 무서운 이야기를 즐기던 터라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흉가로 유명한 장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찾은 곳은 다소 멀리 있는 외딴 시골의 낡은 폐가였습니다. 자동차로 2시간을 넘게 달려야 했지만 이들에게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 간단한 비상하품 등을 챙겨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골길을 따라가는 동안 그들은 점점 스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친구는 긴장을 풀기 위해 음악을 틀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모두 각자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외진 곳에 서 있는 그 폐가는 생각보다 훨씬 음침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건물의 외관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고 주변은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보여 하니 오히려 귀를 찔렀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이미 이곳까지 온 이상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폐가 안으로 들어서자 넓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내부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먼지 쌓인 방, 심지어 벽에는 누군가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양도 있었고 갖가지 공포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던 중 한 친구가 소리가 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정체 모를 소리는 바로 2층에서 나는 듯했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교차했고 용기를 내서 하나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 올라서자 이상하게도 소리가 멈췄습니다. 친구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들은 소리가 난 방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방의 중심에는 낡고해진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순간 인형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방에서 나와 폐가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지만 차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올라타자 그들은 다시 음악을 틀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그들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찍었던 사진과 녹음 파일들을 살펴봤습니다. 대체로 흐릿하게 찍힌 사진들 속에서 한 친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인형을 찍은 사진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의 형상인 듯 보였고 그들이 서 있던 위치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흉가 체험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 경험은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장난이라는 댓글과 더불어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이야기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폐가에서 그들을 바라보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신촌 괴담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길고 세세하게 구성하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봄 신촌의 어느 대학으로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민수는 입학 전날 밤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새벽에 깨어났던 민수는 창밖으로 불길한 붉은 달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민수는 억지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민수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기숙사에 도착했다. 오래된 건물은 분주한 이사철을 맞아 소란스러웠지만 민수는 왠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키를 받아들고 방으로 올라가던 중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가 무게감 있는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민수는 곧 신경을 껐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대학 생활에 적응해갔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음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기숙사의 벽 너머로 들려오는 짙은 혼잣말과 웃음소리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귀를 간지럽혔다. 민수는 괴소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친구들과 기숙사를 돌아다녔지만 그 누구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민수는 기숙사의 기괴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한 여학생이 실종되었고 그로 인해 기숙사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무시하려 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허공에서 낯선 여자 웃음소리를 듣게 된다. 그 소리는 마치 벽을 타고 오르는 것처럼 방 안을 맴돌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 민수는 소리가 오는 곳을 쫓았다. 문득 복도 끝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서 있던 청소부와 마주쳤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도 들었구나. 그 여자를 찾아야 해. 민수는 청소부의 손짓을 따라 기숙사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어둠 속으로 몇 걸음 걸어가자 무언가 걸려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청소부가 비추는 손전등 아래에 나타난 것은 오래된 한문문이었다. 민수는 공포에 떨며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며 오래된 방에 깔린 먼지가 공중에 흩날렸다. 방 안에는 빽빽한 일기장이 나열되어 있었다. 민수는 그중 한 권을 집어들고 첫 장을 펼쳤다. 일기 속에는 실종된 여학생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끊임없이 쫓아오고 있으며 이 기숙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만약 이 글을 누가 읽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나와 같은 운명에 처했을 것이다. 민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다가왔다. 황급히 돌아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득 등 뒤에 그림자가 길어지더니 벽을 타고 꿈틀거리며 이리저리 흔들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온 민수는 기숙사에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등 뒤로 이어져 오던 웃음소리는 점차 희미해졌고 민수는 지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 기숙사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날 민수는 방을 옮겼고 그 이후로는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고 민수는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다. 아, 그 기숙사 몇 년 전에 폐쇄됐잖아. 근데 넌 그걸 언제 경험했다는 거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그때 자신이 봤던 건물은 대체 뭘까? 모든 것이 환영이었던 걸까? 지금도 가끔씩 민수는 그 밤에 이를 떠올리며 등골이 오싹해진다. 대체 그 기숙사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 아마 영영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밤의 기묘한 경험은 절대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것. 민수는 그 후로도 그 대학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작은 식은땀을 흘리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 밤의 경험은 여전히 그를 떨게 만든다.